입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연구 프로젝트 X 시즌 2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1년간 너무 애써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연구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6팀의 선생님들께서 신청해 주셨고 또 1년간 저희 중간 보고회도 하고 같이 시작하기도 하고 해서 1년의 과정을 오늘 마무리하는 날까지 왔습니다. 중의사운동에서 연구실천 프로젝트 X 할 때에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내실 수 있다. 그만한 역량과 자율성이 선생님들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연구 프로젝트 X를 진행해 왔고요. 특히 2022년도에는 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하면서 학교 자율교육과정을 좀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총 6팀의 개인과 팀이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초등, 중등, 또 초중등이 연계되는 이런 팀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5분의 선생님들께서 5분의 팀에서 그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실 텐데요. 1년 동안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셨던 연구의 과정과 결과들이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공유되고 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별로 15분 정도 이렇게 좀 화면 공유하시면서 발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표 후에 또 같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 또는 멘토로 참여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질의도 좋고 격려의 말도 좋고요. 그래서 5분 정도 서로 간단한 나눔을 하고 또 그 다음 팀으로 발표를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간은 이제 9시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다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올 2023년도 교육과정위원회 어떻게 운영될지와 또 간단한 향후 일정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 발표해 주실 팀은 이번에 중등 팀에서 모현중학교 팀에서 같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발표는 박예정 선생님께 해주실 거고 연구 주제는 학년 말에 그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운영에 대한 제언들 이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거든요. 저희 박예정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있는 모현중학교에서 이제 연구실천 프로젝트 X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학년 말 학교 자율교육 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교사 박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첫 발표를 좀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 다음에 연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결과를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그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고민을 깊이 나누시는 선생님들께도 어떤, 뭐, 모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약간 좀 사례로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의 준비가,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저는 오늘 어떤 걸 좀 보여드릴 거냐면 저희 연구 실천 프로젝트에서 이제 저희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들에 대한 원고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마무리를 좀 이제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연구 실천 프로젝트 X에 참여했었던 저희 모현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자율교육 과정의 이제 연구 범위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이제 학년 말로 좀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형식으로 약간 조금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했었던 과정을 좀 이제 담담하게 좀 이제 담아내보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제목을 문학적인 느낌, 약간 좀 감성 돋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계에서 비상하는 우리를 꿈꾸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연구 실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바를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목차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는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내용처럼 저희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꼭지를 달아서 이제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연구의 이제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 자율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었고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문제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비전이라면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원고를 작성했던 저의 이제 개인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연중학교에서 실시했었던 그 학년말 학교 자율교육 과정의 이제 제목이 비전과 상상력으로 비상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과 연구의 주제나 목적이 어떻게 좀 부합을 했었는지 아니면 약간 조금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 학년 말 학교 자율교육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어떤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연구의 처음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어떤 정착될 수 있는 하나의 제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려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저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라고 하는 그 제언을 좀 이제 마무리 짓고 싶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좀 더 연구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연구 자체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을 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좀 소중한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하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너무 뭐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교 자율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그 연구 주제를 이제 조금 이제 선정하게 됐었던 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3월 한 말경쯤에 이렇게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3월이라고 하면은 저희 교사들은 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또 뭔가 새로운 일이 더 주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어떤 내가 연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약간 조금 이거 무조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연구 주제였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소회가 담겨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 써 있는 이제 문장처럼 시인 한민복 씨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저는 연구 주제를 얘기 딱 듣자마자 사실은 이 문장으로 약간 조금 이 연구 프로젝트의 시작을 조금 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사실은 이 모든 경기에는 꽃이 핀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이제 비상 프로젝트랑 철학이나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관통하게 되는 장면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서 이 문장으로 조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썼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3월이 주는 그런 무게감 속에서도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편의 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이나 다양한 의미 부여에 따라서 그 시가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읽힐 수가 있는데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모현중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가족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조금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도전해보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이제 말을 빌려서 제가 경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이제 삼고자 했었던 시간적 범주로서 학년 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정할 때 이 경계라는 말이랑 좀 같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 이렇게 쓴 내용들이 조금 더 뭔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고 말로 이렇게 좀 전달하려고 하니까 조금 벅찬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경계라고 이게 보여지는 그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뭐 시작과 끝이 있으면 이제 또 다른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을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문의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영역이 또 경계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학년 말이라고 하는 시기를 조금 저희가 특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로서의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제 학창 시절에 그 학년 말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경계라고 불리는 시기를 떠올리게 되면 약간 이도저도 아닌 시기의 느낌이 되게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약간 좀 무기력 그 자체를 좀 인정해달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면서 뭔가 좀 새롭게 바꿔볼 수 있지 않아? 그런 시기이고 그런 경계가 이 학년 말이지 않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롯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학년 말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이때만이라도 아주 짧은 기간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학년 말 교육 과정 내지는 학교 자율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짧은 시기여도 이 시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또 저희 좋은교사 운동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 연구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파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비전과 상상력으로 비상하는 우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구를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공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최종 보고서에서도 나중에 혹시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연구 목적을 설정하게 된, 아니면 방향을 설정하게 된 계기나 동기나 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느껴진, 학생들이 느끼는 학년 말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기가 이른바 뉴스나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무너지는 교실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학생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런 무너지는 교실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한번 조금 연구의 시기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사들만의 생각으로 연구를 이 시기로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인 학년 말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는 교사들이 정했으나 이 학년 말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약간 조금 그들의 생각에 좀 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학생 중심의 활동을 이제 뭐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서 자신들의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들이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학교 활동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든지 하는, 굉장히 좀 저희 학교 안에서는 꽤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의미 있게 학년말을 좀 보내고 싶지, 선생님들이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었던 것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영화나 보고 싶고 놀고만 하고 싶고 막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약간 좀 수치상으로 학생들이 좀 보여줬던 것들이 있었어서, 이제 학생들이 확인했으니 이 시기에 특정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교사 TF팀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비상이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이제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상상력이라든지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크게 투 트랙으로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모으게 됐었고요. 교사 TF팀만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학생 TF팀도 좀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이제 교육자치부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좀 담당을 하셨는데,
학생 자치회 소속 학생들이랑 이제 조금 중심이 돼서 교사 학생 TF팀 여기서 앞으로 는 TF팀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팀들을 만들게 되고 이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후 피드백을 좀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하고 이제 학생 TF팀이 이제 추진했었던 학년말 학교 자율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투 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비전과 상상력으로 비상하는 우리라고 해서 약간 좀 비전과 상상력 글자를 따서 이렇게 저희는 활동명을 좀 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비상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뜻이 날아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날아오르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비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날갯짓을 해야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비전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트랙을 가지고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제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설문조사에도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로서 학교 자율교육 과정이 이제 운영되고 수립되는 과정을 좀 이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는 교과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뭐 무너지는 교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어떤 모습들 중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여러 가지 수업 관련된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 좀 학기 중처럼 뭔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수업 시간만큼은 수업답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교사들로서는 되게 고민이 항상 많이 됐던 부분일 것 같은데 교과 문화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3학년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좀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게 하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제 전시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도해서 기획하고자 하는 졸업식 내지는 이제 축제에서 이제 선보이는 그런 어떤 문화재처럼 이렇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식을 조금 이제 축제처럼 좀 꾸며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사전에 있었어서 약간 좀 졸업식을 단순하게 이제 내빈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증 수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반적인 시스템보다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에서 활발하고 학생들이 참여가 조금 더 돋보이는 졸업식을 좀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정 쌤 조금 속도를 내주십시오. 예, 네, 15분을 다 알겠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림상으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학년 교과 담당 선생님들끼리 이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수학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요 2, 3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졸업식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교과 문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과목들이 사회, 기술, 국어, 학문, 과학, 미술, 체육, 역사 이런 것들이 이런 교과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제 저희가 교과 융합형 수업도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좀 하기를 원하는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뭐 신체적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심리적인 자신들이 이렇게 끼를 이제 발산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존대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이 이제 좀 같이 동기부여가 돼서 학생들이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더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졸업식 관련해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학교 생활에 제약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냈었던 의견이 학생들이 스스로 약간 조금 졸업식을 축제처럼 기간을 정해서 좀 꾸미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뮤지컬 발표회를 좀 진행을 해서 뮤지컬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보여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이제 무대를 꾸미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무대를 꾸미기도 하는 등의 이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좀 사실 글로서 담아내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서 뭐라고 이렇게 많이 길게 쓰는 것 같긴 한데 말씀으로 전달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함이 좀 느껴져서 좀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또 하는 어떤 학교 자율교육과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에 이제 투 트랙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비전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의미 부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졌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저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어요. 이런 지원들이 더 필요해요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던 연구 초기 목표와는 다르게 학생들이랑 교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더 큰 배움이 좀 많이 일어났다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어떤 안전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열심히 작성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전달해드린 내용들이 너무 부족해서 좀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말씀 줄이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 좀 질문을 받고서 다음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화면 공유는 좀 풀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에서 저런 일들을 해내시다니. 학년 말에. 예, 혹시 그 질문도 좋고요. 또 격려의 말씀도 좋고, 발견할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누구나 마이크 켜시고. 예.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학년 말에 자율과정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제가 앞에 있어가지고 반대로 들리는데 질문해 주신 대로 좀 답변드리자면은 저희가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이게 올해만의 어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졸업식 기획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교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큰 틀로 조금 이제 제시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어서 올해도 저는 이제 천안 단위를 맡게 됐는데 꾸준하게 또 이어나가보자는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예, 그러면, 박희정 선생님, 네네. 너무 애쓰였습니다. 아닙니다. 첫 발표라서 더 좋게 문을 열고 싶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죄송했어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잘 책으로 네네. 만들어서 학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리 두 번째 이수영 선생님, 청고은 선생님 두 번째 팀 발표 있을 텐데요. 연구 주제는 학생 민주시민적 주도성 신장을 위한 자율과정 운영. 이렇게 좀 제목을 잡으셨거든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제목은 중간에 너무 길어서 그냥 민주시민적 자기주도성 아니고 자기주도성만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주제를 이제 간략히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 연구부장으로서 학교 교육 과정을 작성한 입장에서 이제 앞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본교에서 같이 근무하시면서 교사 교육 과정으로 그것들을 또 어떻게 연결해서 더 심화해서 본인의 색을 녹여내서 아이들을 교육하셨는지는 이후에 이수영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근데 저희끼리 이렇게 결과 발표가 아니라 이게 혹시 밖으로도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경기도는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또 그 외에 계신 분들은 자율과정 지금 뭘 하나 또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아주 짧게 사실 저는 자율과정 관련해서 교육청 문서를 봤을 때 뭐 이거 재구성이랑 비슷하네. 도대체 틀린 게 뭐야. 약간 좀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차이를 못 느끼고 봤고요.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교사가 성취 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자율 시간으로 이제 도입해서 학교 자율 시간을 하는데
경기도는 21년부터 학교 자율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정책으로 좀 2년 정도 빨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서 그 학교 자율과정이 뭔지 좀 탐색해 보면서 본교에서 실천한 내용이고요. 예, 학교 자율과정이 제가 처음에 교사와 성취 기준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모르고 재구성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느꼈었다고 하는데 사실 재구성을 하는 학교들도 모두 다 하고 있나? 이건 사실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처음 전입 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 학교에서 이제 지역 내 외부 학교에서 그 학교는 재구성 정말 해?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그냥 아직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어떤 이행하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고 교육과정이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즉 교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기도 하고 또 교육과정 정책 스텝에 맞게 이렇게 이해 수준, 실천 수준을 같이 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작성한 사람만 이해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되려면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교에서 논의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요즘은 교육과정 재구성하면서도 워낙에 정말 학교 특색에 맞는 멋진 교육과정이 많아서 뭐 본교 교육과정이 멋진 사례다 이러기에는 좀 쑥스러운데 본교 안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교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본교 안에서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 교사의 색을 계속 얹어가면서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 표에서 학교 자율과정을 만들 때 그 학교만의 학생들의 필요와 교육해야 하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만든 교육과정을 만들 때 이 교육 공동체의 수기를 통해서 그 학교의 필요를 이제 추출하라고 하지요. 이제 문서상에서도 그런데 본교에서도 대토론회나 이제 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본교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나누었고요. 자연스럽게 2020년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걸 많이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어려워진 게 보이고 또 학부모님들도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요청들이 있고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1년, 22년 학교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교육과정 대토론회나 설문이나 또 학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제가 잠깐 20쪽으로 쭉 넘어갈게요. 예, 그 과정에서 현재 교육과정 국가수준 성취기준 안에 있는 내용 외에 본교에서는 어떤 시민성과 관련해서 아이들 생활교육이나 공감하고 사회성, 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생활교육이나 생태교육, 또 주도성 신장,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설령 하더라도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혼자 있더라도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이런 주도성이나 이런 부분에 주제 학습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학교 자율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을 국가 수준에 없어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시간들을 감축을 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성취 기준을 개발도 하고 아니면 교육과정 연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학년은 교육과정 연계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작성을 했는데요. 본교에서는 이렇게 실천이 됐어요. 선생님들한테 계획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자율과정 시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교과 연계라고 되어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재구성이고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도성이나 어떤 시민성이나 뭐 참학력과 관련한 어떤 내용을 한 거고요. 여기 교과 감축이라고 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성취 기준이 현재 교과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학년에 필요한 성취 기준을 우리가 약속한 이런 성취 기준 개발 순서로 개발을 해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천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이 소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문제의식,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본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과정 나눔의 날을 하면서 각 학년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참 실천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참 실천을 하다가 어떤 학년에서는 주도성에 나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알고 뭐 이런 걸 주도성에 넣는데 이런 내용을 다른 학년에서는 민주시민성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도성도 되고 민주시민성도 되냐 막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안 하고 시작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 안에 있는 주도성과 민주시민성으로 실천됐구나. 그래서 개념 정리가 다르다 보니까 학년간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 연계 수준도 차이가 있겠다 해서 그런 교육과정 나눔 시간에 같이 저희가 고민한 내용들 각 주제를 정하고 여기 요 부분인데요. 이게 본교가 이제 한 학기 정도 실천한 다음에 아니다 이거 우리가 정의를 우리 학교의 정의로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뭐 OECD의 정의도 있고 주도성에 대한 각 학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범위가 넓더라고요. 주도성에서 시민성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교가 교육과정에 기대했던 그 주도성이라는 말이 담은 의미는 뭔지, 시민성이 담은 의미는 뭔지를 좀 정리했고 그것에 어떤 위계를 학년간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위계도 정리하고 관계도 저희끼리 정리해서 그것들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중간에 좀 애쓴 과정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조금 더 나아졌구나. 국가 수준이면 교육과정이 성취 기준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뭐 더 전문가들이 이미 학년별로 위계 다 세우고 개념도 정리해서 한 걸 테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필요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에 대한 좀 발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이게 굉장히 교육과정 때문에 많이 같이 협의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학생들 삶에는 실제 도움이 되었을까 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께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을 많이 논의하는 게 선생님들 실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을지 선생님은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자율과정 없어도 사실 국가 성취 기준에 없어도 그거 이상을 수업하시지 않으셨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한 4분 정도 선생님의 답을 저는 담았는데 혼자 하는 A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교육과정이 A 플러스 B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게 또 우리 학교 구성원이 20명이라면 뭐 A부터 알파벳 20번째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Z면 Z까지의 그것들 같은 시각이 좀 이렇게 플러스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뭔가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 공동체가 그린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어디 서 있지? 이걸 계속해서 보면서 갈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또 중간에 했지만 우리가 어떤 연계성에 대해서 의논한 것도 논의가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가 더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더 고민하고 또 의미 있게 실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게 저희가 사전 사후 검사를 아이들 민주시민성, 주도성, 참학력이 높아졌는지 다 돌리지는 않았지만 교사에게 의미 있고 교사들이 더 고민해서 실천을 한 교육과정이라면 당연히 학생들 삶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뭐 주도성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 선생님께서 주도성이 굉장히 좀 이상적인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이 주제를 학교 주제를 좀 따라서 같이 고민해 가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걸 경험했고 아이들이 성장한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에서 이제 고민해서 담았던 내용을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이수영 네. 선생님, 수석 선생님 이어서 조금 더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천고은 부장님은 이제 연구부장님으로서 우리 학교 자율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이제 교사 수준 학교 자율과정을 개인적으로 운영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이 연구 보고서를 쓰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내가 정말 연구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연구 주제가 있고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과 나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좋은 교사 운동본부에서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런 기회도 같이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천은 하는데 이걸 글로 풀어 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사 수준의 학교 자율과정보다 학년 수준의 자율과정 이런 걸 좀 엮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선생님들이 문서화하는 작업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걸 더 이제 진행을 시킨다면 어찌어찌 하든 학년 수준의 학교 자율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제 보고서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쭉 제가 이제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목적은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이 제일 큽니다. 저의 그 전문성을 좀 개발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제일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도전,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도전이기도 하지만 제가 커리어넷을 찾아봤더니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초등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교사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교사의 전문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했었고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아니었더라면 학교 자율과정을 글쎄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자율과정의 배경이나 그다음에 편성 운영 절차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배포한 함께 만들고 같이 하는 초등학교 자율과정이라는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사 수준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을 할 때는 이 편성 운영 절차를 참고했기 때문에 여기 문서에는 넣어놓았습니다. 교사 수준 학교 자율과정을 설계를 할 때 지금 천공부장님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나눔 문화를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계속 비전과 교육과정 그 주제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한 의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1년, 2022년 그리고 이제 2023년 올해도 그 맥락에서 같이 운영이 될 예정인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 끌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토론회 2021년 대토론회에서 참된 삶이 쌓여가는 불암찬 교실, 함께 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 비전 공유하고 우리 학교의 학교 자율과정 주제 3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학교 자율과제 그 주제 민주시민교육, 자기주도성, 참학력 이것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주도성에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을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성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교사 수준 자율과정을 운영을 할 때 자기주도성 수업을 하겠다. 자기주도성 자율과정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성에 대한 개념도 탐색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천공부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학교는 자기 주도성을 이런 식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참된 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역량 이제 이런 식으로 함께 합의를 해서 우리 학교만의 자기 주도성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 학급당 1년에 28시간 수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1학기 때는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에 14시간씩 하는 수업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질문 수업으로 학교 자율과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수업,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 자율과정의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학습 그 선택권을 무작정 줄 수는 없더라고요. 교사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얼개는 좀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좀 스킬이 필요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나는 자기주도성 수업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주도성 중에서도 나는 질문 수업을 해야지라는 저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과 자기주도성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었냐면은 이건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 쭉 내용 요소와 운영 내용을 뽑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자기주도성 그랬을 때 담임 선생님들이 인식하는 것은 주로 진로 지도랑 연계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수업 내용과 이분들의 자기주도성과 저의 자기주도성이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같은 수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 수업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신작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 수업을 가지고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수업이 어떻게 해서 자기주도성이랑 연관이 되는지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풀어냈거든요. 보통 수업에서 교사가 질문하는 수업과 학생이 질문하는 수업은 수업의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학생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학생이 더 주도적인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 수업을 자기주도성 영역으로 연계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사 수준 학교 자율과정 주제 및 모형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네, 수석님 천공부장님도 조금 속도를 내주십시오, 수석님. 네. 네. 얘기를 했다시피 성취 기준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자율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성취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얻음이 있었다면 바로 이제 이 성취 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갖춰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수업 얘기도 많이 있는데 수업 얘기는 자세히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이야기는 이제 문서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그래서 성취기준 재구조화 및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1학년들이랑 질문 수업 했던 사례, 그리고 6학년 아이들과는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6학년 학생들과, 이건 이제 1학년 아이들이랑 했던 수업이고, 6학년 아이들은 직접 학생들의 성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을 했을 때 학생이 수업 소감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굉장히 수업 태도가 안 좋은 학생이었는데 글쓰기가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 이 수업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수업을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수업 소감을 이야기해 줘서 내가 헛된 노력을 한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의 주도성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주도성 또는 교사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는 천공부장님이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 자율과정을 앞에서 계속 끌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학교 자율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올해 이런 기회를 주신 좋은교사운동본부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고은 선생님 학교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구나. 아니요. 강력한 리더십. 예, 우리 부드러운 리더십이에요. 부드러운.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천고은 선생님, 이수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시간을 재촉해서 죄송합니다. 9시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제게 있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 또 질문, 의미, 또 좋습니다. 또 더 덧붙여주실 분 계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성취 기준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어땠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학년, 2학년이랑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방목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울타리를 좀 쳐주고 선생님이랑 이런 주제로 수업을 할 거야. 수업 주제 정도는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랑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정하는데 6학년이랑 성취 기준을 정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진도에 대한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은 사실 시도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충분히 브레인스토밍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제시한 이유를 얘기해봐.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설명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유목하게 하고 그런 작업을 했더니 자기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싶은지 그걸 배워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취 기준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저희가 만든 수업이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논설문 쓰기나 글쓰기 같은 거 얼마나 아이들이 지루해 하는데 그런 걸 정말 재미있게 잘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랑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출판되는 책을 통해 이렇게 종종 홍보를 해야 되는구나. 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세 번째 팀은 우리 호미네 스님께서 함께 팀에서 연구해 주셨는데요. 네, 네, 이율순 선생님, 네, 혹시 말씀 손 네, 드셨는데, 잠시만 진행 발언 여쭙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팀에서 먼저 조금 진행해 주십사 부탁하셔가지고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네, 호미네 스님 혹시 순서 조금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여기. 저희가 아직 학교여가지고 어, 슬라이드 실로. 네, 네, 선생님, 요 팀은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교사 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통한 교사 주체성 변화 탐색, 영어 수업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네, 15분이니까 8시 5분까지 발표하시면 되겠고, 발표해 주실 두 분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통한 교사 주체성 변화 탐색을 연구한 이울순. 박선영입니다. 네. 저희가 그 교사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되어 주어진 자료들을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개발한 교육과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저희는 교사 행위 주체성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행위 주체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행위 주체성이 특정 사건에 영향력을 끼치는 역량으로 봤고요. 사회학에서는 개인의 역량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행위 주체성을 봤습니다. 특히 생태학적 접근에서 요즘 교사 행위 주체성에 많이 이렇게 탐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사가 교육적 맥락을 능동적,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교육적 행위를 실천함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네, 저희가 연구 문제를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교사 교육과정의 실행에서 어떠한 교사 행위 주체성이 나타나는가. 둘째, 교사 교육과정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교사 행위 주체성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3가지를 문제로 잡았고요. 네, 저희가 한 연구는 어떤 학술적인 연구의 성격보다는 실행 연구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보통 연구를 할 때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연구 참여자들의 이런 실행이나 실천을 탐색하는데요. 저희는 실행 연구로 저희가 직접 실행하고 그 과정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사 AB는 저희를 뜻합니다. 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주제 설정 및 계획을 3월에 했고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는 단계는 3, 4월을 거쳐서 했고요.
연구 실행 및 자료 수집 단계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찰지를 1월, 2월에 작성했고 보고서를 2월에 작성하였습니다. 네, 자료 수집은 이제 성찰지를 위주로 또 수집하였는데요. 이 성찰지는 이혜경과 김희백 학술지에 나오는 교사 행위 주체성 탐색을 위한 질문을 재구성하여 영어 수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는 과정을 보고자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서 분석하였고요. 또한 행위 주체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한번 그 간단한 예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책, 영어 그림책을 하나를 선정해서 지난주에 내가 어떠한 교육 활동을 했고 친구들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교사로서 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영어 그림책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학생들과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수업 시간 내용을 이 그림책을 가지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친구들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1주차부터 지금 48주차, 49주차까지 교단 일기를 매주 작성해서 친구들하고 나누고요. 이 내용을 또 제가 이제 작년 2022학년도까지 교무부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박선현 선생님이 있는 학교로 제가 어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제 작년에는 교무부장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또 이제 주간교육에 그 월요일 아침마다 나누면서 저의 이야기를 또 선생님들하고 나눴어요. 카톡방이나 그 메신저로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주 저의 이야기를 영어 그림책과 관련지어서 일기를 썼습니다. 교사 일기를 이렇게 쓴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교사 교육 과정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 맥락에 맞게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교육 행위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휴직을 하면서 그 블렌디드 러닝이나 이런 에듀테크를 전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런 에듀테크와 관련한 실행과 더불어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회복적 생활교육 그리고 국제교류를 이렇게 제 교사 교육과정으로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이제 정서적 안전지대를 영어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공동의 약속을 정했고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이제 소통과 연결되기를 바랬는데요. 이를 위해 영어로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고 그랬더니 이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따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정리하여 수업 모형을 만들고 또 이를 한번 수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이런 MBC 배우면서 친구를 좀 더 이해하고 알아보게끔 해준 게 정말 좋았다. 그리고 마음 열기 놀이가 참 좋았다. Very fun, very funny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석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관심 있었던 블렌디드 러닝인데요.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물리적 환경이 6학년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이렇게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 G수트 계정을 발행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 학습을 관리하고 패들렛을 통해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AI 펜톡 등을 통해서 온라인 툴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요.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영어 학습에 흥미를 더하고자 하였고요. 다양한 어플, AI 펜톡 등을 활용했습니다. 영상 만들기 이런 활동을 했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어 수업 이런 것들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줄기로 국제교류는 제가 이율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영어로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제가 덴마크, 러시아, 대만, 이런 국가들과 미국, 이런 국가들과 학생들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e-palsi.com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된 후 이렇게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시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줌을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화상 수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좀 1년의 순간처럼 흐름이 쫙 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쳐온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결과로 저희가 어떻게 교사 주체성이 변화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면서 같은 주제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이고 또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서로가 연구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그 피드백을 해주면서 연구 친구로 수업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책을 가지고 친구들 코로나 전에는 학습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원어민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그 관계가 단절되고 연결이 끊어지면서 오히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존재로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 교단 읽기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이렇게 들려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가치관, 비전 등을 공유하면서 저의 정체성, 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저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줬을 때 친구들도 이 학생들도 자신의 삶의 철학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로가 나누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교육이 성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서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사의 그 행위 주체성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주체성 변화 과정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을 때 을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응, 변화를 위한 한 걸음, 저항 한 개, 그리고 성찰 실행을 거치셨다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휴직 후에 학교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이 복직을 하는 적응의 과정, 그래서 이 적응 가운데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자신감이 있기도 하고 이런 적응의 과정을 거쳤고요. 제가 이제 물리적 환경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때로는 신체적인 이런 어려움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으로 인해 또 저항과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또 좋은 교사 X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성찰과 실행을 통해서 예, 꾸준히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중에서 교사 행위 주체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네, 제가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행위 주체성에는 도대체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 먼저는 개인적 측면을 봤더니 일 선생님께서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그림책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삶에 대한 관심, 이런 선생님의 철학과 신념이 이런 교사의 행위에 나타나고 이것이 주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하는 거, 행복한 수업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수업할까? 그래서 이렇게 회복적 생활교육도 해보고 국제교류도 해보고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좀 몰입할 수 있게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학교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을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교무부장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 연결되고 삶을 나누는 것을 신청하셨고요. 저의 학교적 측면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태블릿 PC가 구비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동료 선생님들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제가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지내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이런 좋은 교사 X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희 연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실천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렇게 연구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희에게 꾸준한 피드백과 조언을 해주셨다는 것도 아주 영향을 미친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사교육과정을 소소하게나마 실행연구처럼 이렇게 실천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희는 교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 철학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실행해 보면서 교사로서의 자아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 나누면서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또 동료 교사와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나누고 교육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성장했다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논의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의 행위 주체성 발현 및 변화 양상을 연구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각자가 행위 주체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순탄하지는 않고 적응의 과정도 있었고 변화의 과정도 있었고 용기를 내기도 했고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꾸준히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내러티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교사 X 프로젝트의 지원은 교사 교육과정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주체가 되어 교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학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너무나도 바쁜 우리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수업 철학을 깊이 숙고하고 자신의 특색을 살린 교사 교육과정을 실행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적 연구와 앞으로의 시스템적인 지원과 정책적 지원, 네, 이런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좀 풀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네,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칭찬해야지 자꾸 텐션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예,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예, 더 조언하시거나 질의하시거나 또 함께 의견 표현하실 부분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년간 연구 친구 역할을 했던 진용성입니다. 우선 다른 학교고 다른 학년인데 연구 친구이자 수업 친구로서 이 두 분께서 같은 텐션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고민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도하신 점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런 것이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기존의 어떤 교육부나 교육청의 요청과는 또 뛰어넘는 교사의 주체적인 시도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들이 우리 이일수 선생님은 학생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들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삶을 영어 그림책과 함께 연계했다라는 그 연계의 말이 많이 마음에 와닿고요. 우리 박사영 선생님은 에듀테크, 회복적 생활교육, 국제교류란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에 녹아내려고 하셨다. 그 녹아냄이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연계하려고 하고 녹아내려고 하셨던 이 시도가 다른 선생님들께도 또 정책적인 제안에도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자는 이 텐션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 현승호 선생님, 다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현승호 선생님의 주제는 요즘 핫한 IB 초등 3학년 PYP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기 주도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셨는데요. 저 현승호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텐션을 유지하고 싶은데, 예, 주말에 좀 교회 수련회를 섬기고 왔더니 지금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목이 또 잠기고 했지만 발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목을 좀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 IB PI 프로그램 개발이었다가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효과였다가 지금은 이상한 쌤의 IB 수업 도전기라고 바꿨는데요. 작성을 하면서 처음에는 연구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연구의 목적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야, 이걸 누가 읽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게 해야겠다. 어차피 책으로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좀
이렇게 에세이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쓰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좀 보충을 할 계획이고요. 제 발표는 오늘 IB PIP 단원 개발과 적용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자기주도성 검사 결과와 해석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IB PIP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B PIP와 지금 보시는 그림은 IB PIP와 MIP와 그 다음에 DP 또는 CP를 제가 이미지로 좀 형상화한 건데요. IB PIP는 초학문적 학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믹서기 안에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도덕을 다 갈아서 하나로 만들어낸 초학문적인 학습을 추구하고요. MIP 중등과정에서는 간학문적 학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비빔밥처럼 초고추장에 잘 비벼 넣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 같은 경우에는 다학문적 학습을 추구해서 저렇게 재료가 각각 다 눈에 보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러나 이제 학교라는 또 IB라는 저 김에 쌓여진 김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IP는 저것을 이제 믹서기에 갈았을 때 6가지의 어떤 주스가 탄생이 됩니다. 건강 주스가 나오는데 그 6가지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지구 공유하기라는 6가지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를 매 해마다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제주 북초등학교 탐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들어온 현관 입구에 이렇게 크게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학년마다 저 6가지 주제를 돌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학년 수준에 맞게 또 그 학년에 제시한 성취 기준에 맞게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3학년 과정이고요. 이 3학년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원을 개발할 때에는 이제 앞에서 그 발표하신 우리 청고은 선생님 팀처럼 이제 자율과정을 짜실 때 상당히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IB에서는 어떤 이런 뭐랄까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가이드가,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는 이 10가지 학습 자산과 7가지 핵심 개념과 5가지 학습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니플래너, 즉 그 단원 탐구 계획서에 녹여낸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이고요. 뒤에 굉장히 길게 이제 어떻게 탐구가 진행될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안에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이 단원의 영역이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정한 제목과 기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핵심 개념, 그리고 어떤 학습 자산을 추구하는지, 또 이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될 어떤 학습 접근 방법, 즉 어떤 학습의 학습 기능을 어떤 곳에 가르쳐야 될지를 정합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단계를 따랐고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이것을 무슨 절차적인 어떤 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따랐다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탐구 시작하기 단계입니다. 튜닝인이라고 이야기한 이 단계에서 저는 여기서 가장 크게 이제 일반 학교와 다른 어떤 학생들의 주도권을 넘기는 부분들을 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학생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이 단원을 통틀을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로 저의 성장기의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고, 또 동물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개념을 찾도록 합니다. 그럼 그것들 보면서 학생들이 관련 개념을 찾고, 그 관련 개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아이디어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발표하신 팀에서 그 성취 기준을 짜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든별로 만들면 그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 반이 이제 함께 탐구해야 될 중심 아이디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그 핵심 개념들을 이번 이 중심 아이디어, 즉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이 중심 아이디어를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렌즈로 이걸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생명을 볼 때에 그것을 책임의 렌즈로 볼 때와 그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변화의 렌즈로 볼 때는 그 접근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핵심 개념을 함께 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렌즈를 가지고 중심 아이디어를 바라봤을 때 어떤 탐구 질문들을 할까, 어떤 탐구 질문으로 이거 탐구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모둠별로 포스트잇을 이제 수백 장 사용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이때 아이들의 주도성을 해치는 가장 큰 범인이랄까요? 그거는 교사 자신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엉뚱한 질문들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때 이거 말고 좀 다른 이런 거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들은 선생님 이거 하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이 쏟아지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뭐든지 된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쏟아내고 그 질문을 유목한 뒤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탐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도 아이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모둠별로 질문을 주고 아이들이 정한 해결 방법들, 탐구 절차 방법들인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저희 앞에 이미 짠 교육과정 안에 녹여내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 이제 발견하기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 그 탐구 질문을 하나씩 아이들이 정한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동물의 한 사리를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중간에 실패해서 장례식도 치르고 다시 또 키우고 하면서 이제 한없이 이제 그 과정이 길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그 탐구 보고서를 2번이나 작성하는 일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또 신문 기사를 이용해서 또 원작품 이렇게 책을 이용해서 또 모둠 신문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놓은 그 질문의 답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쳐주면 더 편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시간이 오히려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접근 방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설명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그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는 뭐 그림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번 단원에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기술을 익히면서 아까 보신 그 작은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 스스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TL 학습 접근 방법과 기능들을 좀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동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행동하기 단계에서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건데 크게 3가지 실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제 실천 기록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한 그 약속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 주변에 정말 담배꽁초 많거든요. 그 담배꽁초에 줍고 여기 보시면 글 쓴 게 바다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의 시작이라는 요걸 하는 이런 환경운동,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 활동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할 때 이걸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애들 입에서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애들 입에서 우리도 나가서 환경 캠페인 해요 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되는 순간 이제 저희는 이제 앞에서 본 이 북극곰을 북극으로 돌려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레타 툰베리 영상을 통해서 애들을 좀 동기유발해서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희도 나가서 캠페인 해요 라는 말이 자발적으로 나와줬고 그 덕분에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선택한 것을 서포트하는 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로 예전에 그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는 자 우리 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 그렇지.
하면서 제가 애들을 멱살 잡고 이끌어 갔다면 여기서 오히려 애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 좀 힘든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제가 애들에게 끌려가는 신용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칫솔을 고르고 또 몇 개를 살지 또 밖에서 피켓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가서 할지 이런 등등을 아이들이 다 좀 직접 정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 단원을 개발하면서 저희는 사전 사후 검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3학년 학생 44명 대상이었고요. 저희 대상 학생들은 제주시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의 학교의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아스퍼거, ADHD, 난독, 도벽, 아동학대 피해자, 또 간질 이런 학생들이 다 저희 학년에 몰려 있고요.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기간은 이렇습니다. 도구는 12개 영역에 48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21년에 조윤정 위원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성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총 이렇게 자기주도성에는 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성찰, 성장 마인드셋, 목표 설정, 주도적 실행, 노력 지속, 의사소통, 배려, 협력, 공동체의식, 참여의식이라는 12가지 영역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이 사전검사의 결과입니다. 사전검사 결과에서 의외로 아이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모두 다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통 이상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중에서 가장 좀 낮게 나왔던 것은 의사소통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검사에서 가장 높게 나왔던 부분은 성장 마인드셋인데 지금 보시는 이 점수는 이 문항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문항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코로나 퀴즈여서 그런지 공동체 죄송합니다. 의사소통입니다. 예, 제가 못하네요.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정과 몸짓도 함께 살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문항에서는 좀 3.6 정도 이렇게 가장 높게 나온 게 3.6 정도로 나왔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단원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사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사전 검사고요. 사후 검사에서는 모든 영역의 모든 문항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실제로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신장된 것으로 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협력과 공동체 의식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좀 성장세를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자기성찰이라는 파트에서는 좀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협력에 관한 문항과 공동체 의식에 관한 문항 이런 거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항이었는데요. 특별히 공동체 의식에 관한 문항 중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과 같은 문제는 나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문항은 이 단원의 특성상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원의 특성상 이 부분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사전사후에서 가장 높게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랄까요, 조금 약간 좀 뿌듯했습니다. 예, 뿌듯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의사소통 기능이 떨어졌던 아이들이 나는 과제나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향상된 것을 보고 좀 상당히 좀 가르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좀 가장 낮은 성장을 보였던 자기 성찰에 관한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겪는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든지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든지 사실 좀 저희 좀 3학년 아이들에게는 약간 좀 문항 자체가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활용한 이 도구 자체가 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을 위해서 개발된 좀 문항이어서 이 문항 자체가 어려웠고 실제로 아이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좀 해서 이 부분은 좀 낮게 나왔던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예, 설문 결과를 보면서 정리 실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은 대표님. 세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IB 프로그램 자체가 이 자기주도성을 신장시키는 좀 힘이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어도, 다른 교사가 했어도 분명히 아이들의 주도성이 영역별로 다 신장이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 실제로 이것을 적용했던 저희 반과 옆반을 비교해 보면 저는 이제 교직 경력 20년 차의 중년 교사고 저 옆반 선생님은 신규 선생님이시거든요. 성향이 완전히 다른 남교사와 여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반이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전에 학교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도권을 내주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IB PIP가 오히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잘 정착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2022가 현장에서 2022도 사실 개념 기반 그 탐구 모형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 차원에서 적용된 모델은 IB 학교나 우리 청교원 선생님 학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이 잘하면 좋은 모델링 또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쓴 보고서는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담기에 너무 부족해서 좀 보충을 해서 좀 200페이지 정도 되는 단행본을 만들어서 좀 IB 수업을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그런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더 보충해서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고요. 또 저희 안에서도 또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연 200페이지를 언제까지? 저기 다른 팀 거 편집하고 계시면 제가 3월 안에 제가. 자, 제출 기한은 지난 일요일까지였습니다. 예, 혹시 우리 현성원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 녹화 중입니까? 예, 현성원 선생님 연구에 대해서 또 제언해 주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쭉 이어갈까요? 예, 이제 마지막 발표 남았습니다. 호민혜 선생님 팀이고요. 주제는 초중을 연계한 문해력 교육과정 개발이었습니다. 호민혜 선생님 이어서 좀 발표 가능하실까요? 예, 40분까지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사실 초중고 연계 시각적 사고를 활용한 독서 전략 연구로 좀 시작을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무엇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번에 교육과정을, 한글 깨치기 교육과정을 그림책으로 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팀원은 이렇게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요. 임미연 선생님께서는 되게 오랫동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담임을 하셔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깨치기와 관련된 전문성을 매우 많이 갖고 계시고요. 박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숭리과학 기술고에 계시는데 이 학교가 외국인 반이 있습니다. 완전 다문화가 아니고 진짜 외국인, 러시아 뭐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교급으로 있어서 이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고요. 저는 문해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팀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연구 범위가 시각적 사고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크게 다 만드는 거였는데 우선은 좀 좁혔습니다. 그래서 그림책과 비주얼 싱킹을 활용해서 한글 깨치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혹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그림책을 활용한 한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기초 문해력 수준에서도 읽기 이해력을 전제로 한 교육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은 1번, 2번에 집중을 해서 지금 선생님들 2분이 적용했던 사례들을 집필하셔가지고 지금 각각 A4 50쪽으로 하셨으니까 단행본으로 하면 200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면 단행본으로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업 사례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책으로 만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문해력에 있어서 너무 이제 초등과 중등과 고등이 연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초등에서도 저학년 선생님들만 요 한글 깨치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성인 문해력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생을 위해서 평생 동안 발달하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발달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아라고는 하면서 문해력을 위한 수업 설계를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글 깨치기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지만 한글을 읽고 깨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이 읽기 이해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점이 보이지 않아서 학생들이 독립된 읽기로서 독립된 독자로서 성장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학교에서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읽기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양 기둥이 낱말 읽기와 언어 이해력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면 여기 기초, 기능 문해력에만 집중을 갖고 있어서 요것만 깨치면 읽기 이해력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요즘 문해력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휘력이 부족해라고 하면서 너무 어휘력으로만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어휘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이 완전히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언어 이해력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다문화 학생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준호 선생님이 맡았던 외국인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원어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굉장히 성숙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말로 표현한 순간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 갭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문해력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외국인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도 그러면 요렇게 기초 기능 문해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언어 이해력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1, 3학년 선생님들께서 기초 기능 문해력을 가르치실 때도 우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읽기 이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독자로 성장한다는 걸 전제해서 요거의 축을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구나라는 큰 틀을 먼저 좀 그려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책을 같이 읽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읽기 이해력의 집을 제대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림책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한글을 깨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왜 이걸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는 저희 임미연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고 들어오면 이미 한글을 어느 정도 깨친 아이도 있고, 아예 정말 저희가 이제 제가 그냥 저 혼자 아이한테는 얘기 못하고, 선생님들끼리 올해 까막눈이 좀 많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예 한글에 대한 습득이 전혀 안 된 채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만 의존해서 한글 수업을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교과서는 물론 굉장히 전문가들이 쓰셨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조금 더 체계적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림책을 특히 갖고 온 이유는 저학년 아이들의 학습 수준이나 흥미랑 요구를 꼭 반영해야 되겠다. 이게 한글 학습이 꼭 그냥 학습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다가가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을 잘 읽는 친구와 전혀 읽지 못하는 아이들 누구나 다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글 교육이 지금 이제 또 교육 과정이 또 바뀌겠지만, 또 이제 전체 1학년, 2학년을 같이 통틀어서 68시간, 68시간을 지금 이제 집어 넣었고요. 1학년만 하더라도 50일차씩, 그중에서 51차시가 1학년 1학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네. 많아 보이지만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교과서의 그 목차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교과서로 쓰는 이제 가나로 이제 분절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제 국어 활동이라고 하는 1학년 1학기 보조교재 이제 그 목차를 지금 여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까 51차시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고 모음을 배우고 자음, 모음, 글자 만드는 게 이제 조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침. 그리고 생각을 나타내어는 이제 이제 문장 쓰기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단원들이 자음과 모음이랑 글자 만들어까지는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받침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이제 다른 그런 많은 이제 지문들이라든지 활동도 속에서 들어가 있어서 완전 여기 집중하기는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자음 모음이 총 21차시가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거는 이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랑 받침, 이중모음 여기에서 아이들이 거의 이제 지금 따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고민을 해서 바꾼 것이, 네, 일단은 그 자음 모음이 약간 이제 모음이 11차시였잖아요. 이거 너무 많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보면 모양을 안다가 무려 2시간 동안 가르쳐야 되고요. 이름을 아는 것도 2시간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모음을 찾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모양, 그 이름이랑 그 음가가 똑같거든요. 쓸 수 있다, 놀이할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모음자,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도 아야어여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11차시 동안 이걸 해야 할까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한글 51차시로 잡혀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 모음은 모음대로 줄이고 자음도 줄여서 그 대신 이제 그 조합하는 거, 받침까지 조합하는 거랑 뭐 이중모음 솔직히 좀 어려워서 거긴 많이 차시를 잡지 못했고요. 그 대신 이제 낱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문장 쓰기까지 조금 더 중간 단계를 좀 넣어보자라고 좀 고민을 했고, 이제 모음을 이제 가르칠 때도 교과서처럼 이름 알고 모양 알고 이렇게 이제 학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화책 읽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모음이랑 자음 동화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읽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순서를 이제 모음, 자음, 자모 결합되는 거, 그다음에 받침, 이중모음, 격받침, 그다음에 낱말, 문장 이런 순서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이 전체적인 거는 이제 그림책 소개, 그다음에 이제 해당 글자라면 글자, 낙글자, 활동하고 놀이하고 배움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따로 앞서 이제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약간 아이들이 이렇게 좀 그냥 무조건 따라쓰기, 깍두기 공책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뭐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성해서 만든 이제 책이었었어요. 이제 보조교재를 쓰고요. 교과서는 그 중에 이제 거의 복습용으로 워크북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아까 모음도 이제 6차시로 줄였고요. 자음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음 단원, 자음 단원이라고 부르는 그 단원의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그림책으로 단원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늘 그림책을 시작으로 그 그림책은 이 전체 단원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저기가 됩니다. 그 동기유발이자 학습 자료가 되는 거죠. 계속 끌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글자 합치기도 자음과 모음, 그다음 자음, 모음, 받침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뭐 글자 합치기 같은 거 훈민정음, 아야어여, 왜 맞춤법 맞게 써야 돼 이런 거는 약간 좀 아이들에게 좀 흥미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지. 어떤 그 그림책은 그 그림책 자체가 학습 교재가 됐지만 어떤 그림책은 단지 동기유발로 갖고 왔어요.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낱말에 좀 많이 집중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도 네, 디테일하게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넘기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넘겨주시면 그 점과 선이 만나면이 이제 막대기나 점이 만나서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좀 차관을 두고 모음이랑 자음을 조금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기 훈련 선생님 출처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를 네.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여기 초등컴퓨터 교사협회에 이 자음모음 동화책이 원본이 다 이북으로 바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북 바로가기 누르시면 여기서 다운도 가능하시고 그 사이트 자체에서 이북 바로가기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네, 넘겨주시면 이게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모음의 어떤 제자 원리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우지만 그것도 결국은 합쳐지는 거. 그 한글의 창제 원리를 조금 익힐 수 있게 만든 책이고요. 이거는 모음도 있고 자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또 원래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점과 선이 만나면 가지고 진짜 모양도 만들어 보고 글자도 만들어 보고. 근데 보시다시피 이미 글자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런 활동을 넘어서서 본인이 먼저 글자를 만들고요. 이 앞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글자들도 이제 모양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모양을 따라 쓰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이렇게 따라 그리기 연상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모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들이 살펴보고 조금 더 다양한 상상놀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학년이니까 구체적으로 조작도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입 모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을 쓴다. 입이 크게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직접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아이들 같이 학기 초에 항상 거울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모음 수업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제 자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음이랑 모음이랑 이렇게 마인드맵 형식으로 글자를 보면은 그냥 딱 이 이미지가 머리에 박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간 낱말도 생각하고 어디에 사는지 생각나는 거, 소리, 이름까지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계속 모든 글자를 가르칠 때마다 이런 활동을 했고, 이제 자음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한글 수업이 끝나면 항상 아이들이랑 이렇게 한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책 만들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음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쳐지는 거 하고 낱말 수업을 쭉 연계하고 마지막은 이제 문장 쓰기로 들어가서 이제 문장 쓰기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건 그냥 빨리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준호 선생님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거 바로 앞 페이지. 네, 이렇게 문장이라는 것도 애들이 시각적으로 딱 그 문장이라는 게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장 인형을 만들었어요. 이게 조그마한 거는 애기들이 이제 아이들용 애들이 문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금 약간 의인화해서 문장 쓰는 거 이렇게 같이 지도해주고 이렇게 지도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작은 이제 문장 인형에 적어보는 활동들을 했고요. 또 넘겨주시고 네, 뒤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 1학년은 아직 포스트잇을 처음 만져봐서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림책, 이제 글 없는 그림책에 포스트잇에다 문장 만들기 연습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서로 이제 자기가 함께 만든 문장도 비교해보고 이게 또 페이지 하나하나를 스캔 떠가지고 보여주기도 이렇게 그 문장 만들기도 하고요. 교과서로도 애들이 워낙 포스트잇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 그림 거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거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문장 수시로 붙여보고 옆에는 동시도 학습지로 따로 주지 않고 교과서 자체 내에서 중간에 이렇게 동시 바꿔 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생각 쓰기를 하는데 생각이라는 게 결국 마음이잖아요. 나의 감정.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 수업을 하면서 문장 쓰기도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자기만의 감정책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공책 아니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이제 수첩을 가지고 이제 내가 본 거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도 하고 그 옆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 그 옆에다가 자기 생각 쓰는 거 연습을 이렇게 손바닥만한 수첩에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아이들이 부담도 없이 문장 쓰기를 잘 할 수 있었고요. 넘기면 이렇게 해서 점점 키워서 이제 알림장에다 조금 더 선생님 길게 조금 써보고, 네, 속도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기장에다 써보고 이게 저의 이제 이제 그 일련의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페이지의 문장 쓰기까지 이끌어온 내가 과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준호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준호 선생님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호 네. 쌤. 예, 네, 조금 저는 속도를 금방 내주시길 끝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림책으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저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떤 학업 수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과서로 그냥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다 쓰러져서 자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우리 호민혜 선생님도 만나고 이런 비주얼 시킹을 익혀가면서 그림책을 알게 됐고요.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그림책으로 일반 한국 학생들에게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이 단일학급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곧 대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취업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제 한국어 능력이 다 각양각색인 거죠. 너무나도 다른 한국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재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한국어 교재가 이제 동일한 거를 쓰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건데, 그 외의 교재들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교재가 이렇게 중고등학교가 또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때 그 교재를 통해서 한국어를 좀 배우다 온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같은 교재로 하려고 하니까,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교재로 하는 한국어 방과후 수업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고요. 오른쪽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런 그림책이잖아요. 딱 보셔도 네. 그림책에 뭔가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다 그림책으로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왼쪽이 역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나오는 교재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림책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 교재의 내용이 일단 문법 중심입니다. 문법 중심.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 한국 학생들도 문법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더 마찬가지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 학습을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교재에서 재미를 찾기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편하게 그냥 그림책 읽는 거야. 그림책 읽어가면서 우리 거기 안에서 단어도 찾아보고 문장도 한번 찾아보고 문장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문해력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것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너희가 한 권을 읽고 그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글로 표현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확대를 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기본적인 문장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가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가다가 조금씩 이제 글이 길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쓰게 되는 글들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임미연 선생님 수업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글 없는 그림책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자신들이 쭉 글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일부만 지시를 한 거고요. 그 밑으로도 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그 책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문장, 뭐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쓰다가 전체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조금씩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냥 이거는 뭐 네, 참고로 보시라고 했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이 토픽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아이들에게 한번 모의 시험을 봐봤을 때는 주로 이제 아이들이 다 1급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학기 말에 11월 달에 이제 봤을 때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아이들이 이제 저랑 좀 주로 수업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고요. 그 외에들도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조금씩 향상된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물론 이 수업을 해서 이렇게 향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좀 재미를 찾고 자신들이 뭔가를 완성해 가면서 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네.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이 등급이 높아질수록 높은 등급인 거죠? 네, 6급이 가장 네. 높고요. 1급이 가장 낮은 네. 겁니다. 선생님들이 4급도 1, 있던데. 2등급인데 왜 낮다고 할까 이러실까 봐. 네. 네. 그래서 1등급이었던 애들이 이제 4등급으로 변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연구팀, 네,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와, 초중고가 다 연계된. 예, 감사드립니다. 1년간 연구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성수 선생님, 혹시 저희 연구 관련돼서 추가 제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저희 교육가족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오신 분들 뭐 간단하게라도 소감 같은 걸 좀 듣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소감 듣는 시간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잠깐 여기 오신 뭐 이영빈 교수님이나 유창기 선생님이나 이렇게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소감 잠깐 들으면 어떨까요? 네,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네, 이야기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뭐 이렇게 9시 넘어도 좀 있죠. 그래도 아닙니다. 9시에 아니군요. 예. 마치겠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네. 다른 일정을 미루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아,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좀 존중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대표님. 예. 그 말씀 안 하셨던 분들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영빈 교수님 말씀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아, 네, 꼭 집어 말씀해 주셔서.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이영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과정 실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 현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의 지점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자율과정을 우리가 큰 주제를 잡았는데, 그 속에서 우리 교사가 성취의 기준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만들 때 초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이비를 참고로 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매개 틀을 오늘 좀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성취 기전은 교사가 개발하는 것,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저도 많이 네.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1년간 멘토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창기 선생님, 괜찮으시면 좀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고요.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참여했다가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전혀 걱정할 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을 이 놀라운 수준으로 풀어내시는지, 이거는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구자와 교사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실체를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경탄하고요. 저는 연구 하나하나에 어떤 방향성을 이 연구들로 인해서 더 가지쳐서 더 풍성한 연구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 단행본이 속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멘토로 참여해 주셨던 송칠섭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오늘 참여가 좀 어렵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조금 상황 되는 대로 듣고 혹시 김영식 대표님, 네, 전 대표님 혹시 말씀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학교 복직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이거 하면서 어떻게 이런 연구까지 다 할 수 있어, 와,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단하시고 그 학교 안에서 때로는 이제 다른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또 때로는 이제 초중고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계속 고민하셨던 흔적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공통적으로 이런 이제 행위 주체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교육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사들 또 교사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실행 연구들이 계속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저희 이번 그 연구 결과들이 좀 또 그런 토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진용정 선생님. 저 아까 얘기 나눠서 네, 패스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성수 선생님. 예,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수포자에 관심이 있는데 수포자 생기는 게 사실은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발표하신 우리 홍민혜 선생님 팀에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그런 걸림돌 때문에 넘어진 아이들이 결국 교육과정이 좀 제대로 돼야지 좀 되는구나. 국어나 수학은 다 마찬가지. 결국 교육과정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확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변하고 또 아이들이 또 성장하려면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서 아마 이렇게까지 또 참여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던져보고 또 나아가 보면 또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기 천고은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부를 할 기회가 교사들이 좀 교육과정 공부할 기회가 없을까? 좀 이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저 이영균 선생님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데 같이 좀 산책하면서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그러다가 좀 공부를 교육과정 공부를 뭐 개념 기반 교육과정, 백워드 설계, 타일러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냥 공부로만 끝내지 말고 마지막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좀 교육과정을 학교에 자율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좀 이렇게 개발하는 일까지 해보면 좋겠다 올해 그런 생각을 둘이서만 했어요. 둘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청희 선생님하고 여기 교육과정위원회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좀 말씀은 아직 못 드렸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모임을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좀 모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실까요? 그리고 이제 또 모이는 것도 그냥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쵸 오프라인 섭섭해서 온라인 섭섭해서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침 그 분당에 있는 야탑역 근처에 있는 야탑중학교 교장으로 올해 가게 되었어요. 3월부터. 그래서 그 야탑중학교에서 그 공간을 좀 우리가 좀 울고 먹어야 되니까 그 토요일 날 한 8회 정도 해서 토요일 날 좀 날짜를 잡아서 그 차 갖고 오실 분들 차 가지고 오시고 전철 타고 오실 분 전철 타고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뭐 시켜 먹고 뭐 또 탁구도 한번 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임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예, 이렇게 한번 치고 또 배드민턴도 치고 뭐 이렇게 토요일 날 8회 정도, 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은 그냥 모여서 이렇게 같이 뭐 먹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사용할 정도만 이렇게 좀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그래서 이제 좀 오실 분들, 예, 그리고 뭐 같이 책 읽고, 뭐 숙제하고, 그렇지만 좀 이영민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부분들은 좀 이끌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그 장소 대여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톡 안내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바람잡이 이런 것 좀 하면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네. 와, 쌍따봉 나왔습니다. 예, 한번 좀 이렇게 해서 그 네. 파일로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종사운동에서 홍보도 좀 하고 메일링도 해서 좀 우리 올해 참여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하고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요일 날 뭐 하루 정도씩 이렇게 연 8회 정도 잡아서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천고은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몇 가지 그 행정적인 상황들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간 진행해서 보고서를 좀 받았는데요. 아직 네, 마지막에 사진 찍어야죠. 보고서 그 분량이 200쪽 분량을 약속하신 현승호 선생님과 벌써 200쪽 분량을 거의 다 쓰시는 호민혜 선생님 계신데 아까 발표한 자료 볼 때 그 아이들 얼굴이나 그림책 같은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출처를 좀 잘 밝혀주시고 블러 처리 좀 아이들 얼굴이나 이름 같은 경우 좀 블러 처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 수합이 되면 북크크라는 주문형 출판사에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권 정도씩 저희가 책을 만들어서 5권은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요. 5권 정도는 지금 연구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좀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이걸 다 읽고 하나하나 교정을 봐야 되고 디자인 작업을 다시 해야 돼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만든다더니 왜 안 만들어? 라고 할 때쯤
이제 책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인쇄를 하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회원들이나 여러 곳에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릴 텐데 그 구매하게 되면 인쇄 수입이 발생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인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발생하는 그 인쇄는 저희 좋은교사운동 사무실 재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를 위한 종잣돈이나 다음 출판을 위한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되고요. 선생님들 개인에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수익금이 많이 나려면 학교에서 한 200권씩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연구 프로젝트 시즌 3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월간 좋은교사의 우리 보고회 또 공유회에 대해서 인증샷을 한번 좀 찍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화면을 켜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화면 한번 켜 주시고요. 네. 하트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정우 선생님 이런 거 하면 되죠? 네, 제가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한번 이런 프로젝트 하게 되면 또 선생님께 초대해 드리고 유성수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